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당에서 함께 볼 책은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입니다. 이 책은 조원재 작가님이 지으셨어요. 방고은은 아는데 왜 김한기는 모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셨대요. 이 책은 우리나라 화가 10분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미술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책은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통 여러분은 책을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책을 고르는 기준은 첫 번째 정보죠. 정보를 얻고 싶거나 또는 팁, 본인이 추구하거나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것에 팁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으실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간접 경험을 하시려고 읽으시는 경우가 많죠. 네 번째는 감동입니다. 이 책에서 주는 정보는 10분 화가분들에 대한 정보예요. 10분 우리나라 화가.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라기보다 정체성, 태생, 정신이 한국인 사람, 즉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팁, 요즘 자기계발 많이 하시죠? 자기계발 팁으로는 대부분 성공하는 법을 원하시잖아요. 또는 마케팅, 여기서는 마케팅에서 바이럴, 또 감성 마케팅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간접 경험. 이 책은 꼭 10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감동과 감적 경험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0편의 영화를 본 느낌이 들고 이 10분이 모두 너무 다른 삶을 살고 계셨어요. 인플루언서처럼 정말 요즘 SNS나 유튜브에 올려도 각광받을 만한 그런 핫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검 1위 될 것 같은 그런 핫한 이슈들 또는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역사들이 들어있어요. 삶에 대한 철학, 한국인으로서의 정신, 미술의 경지, 정말 영화로 손색이 없는 기승전결이 확실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기계발을 통해서 돈 버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 또는 SNS나 유튜브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한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0편의 영화와 같기 때문에 또 시나리오나 소설 또는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작가 지망생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먼저 드리고 이제 책의 내용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애드리아나라는 엄청 매력적인 여성이 나와요. 혹시 이 여성 누군지 기억 안 나시죠? 근데 배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마리안 꼬티아르라는 배우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이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굉장한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대의 킹카 두 분을 사귀었어요. 당대의 킹카 두 분, 한 명이 누구냐면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 두 번째는 이분이 사귀었던 분이 당대 최고의 화가를 사귀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는 뭐 입체파로 워낙 유명하시죠. 피카소 초기작은 다른 화가들과 다를 바 없이 되게 이제 실력 있는 그림을 그리시다가 그거를 또 축약을 해가지고 결국 왼쪽에서 봐도 앞에서도 봐도 그 입체감이 느껴지게 그린 그림들로 유명해요. 여러분 모두 다 너무 잘 아시는 화가지만 피카소 이분하고 또 해밍웨이는 종군 기자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대전에도 참전하셨대요. 근데 이제 좀 다치셔가지고 그때 바탕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20세기에 뽑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고 또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해밍웨이의 작품으로 유명한 것들은 노인과 바다, 그리고 노인과 바다랑 그 다음에 무기여 잘 있거라. 에드리아나라는 여자분이 어떤 두 분 모두와 사귀셨대요. 오늘 볼 책이 이거잖아요. 방구석 미술관 한국편인데 왜 갑자기 서양 이거를 얘기하나, 서양 미술과 서양 예술을 얘기하나. 이 파무 파타리신 요분이 해밍웨이와 피카소를 모두 사귀었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너무 그 당대에 진짜 최고의 학가이 두 분을 사귀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바로 독림이란 여자분이세요. 그러면 요 당대의 학가이들 외국 버전이랑 우리나라 버전 해볼까요? 좋아요. 우리나라에 해밍웨이 누가 있을까요? 광복 이후에 현대소설에서 너무 핫하신 분. 우리나라에서. 근데 천재적인데 요절하셨어. 그리고 이분 일단 땡땡이죠. 땡땡 문학상.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이상 문학상. 이분이 26살에 요절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천재성에 우리나라 문학계가 굉장히 놀랐고 결국 그분을 기리기 위해 이상 문학상을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경매, 미술품 경매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을 그리신 분. 이분이 가장 비싼 작품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고 가장 비싼 작품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이 중에 9개나 다 이분이 그리셨대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환기라는 작가분이세요. 우리나라 현대소설의 거장이셨던 이분과 김환기 이분은 정말 이 독림이란 여자분하고만 사랑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 독림이라는 여자분이 두 분하고 다 결혼하셨어요. 이상 선생님은 26살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이 독림이라는 여자분이 그때 22살이셨대요. 김환기 작가님은 요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세요. 이거 그리고 환기미술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그림 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림이? 이 독림이란 여자분이 이상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다가 너무 일찍 이상 선생님이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이 김환기라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실은 김환기 요분이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 띵. 그리고 플러스 애들이 셋이야. 그래서 이 독림이라는 여자분 가정에서 이 두 분의 결혼을 그 결혼 안 될세 하고 반대를 엄청 하셨대요. 이 김환기 분은 유부남이셨는데 이 독림이란 여자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을 하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정해준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 책임지겠다고 하고 또 이 김환기 이분이 엄청 부자였대요. 그래서 위자료를 충분히 챙겨주고 이혼하셨대요. 물론 이혼하신 걸 응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시내에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제 신촌에서 미술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그때 이 독림이란 여자분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이 환기라는 분이 이 유부남이라는 경력이 있잖아요. 유부남이 아니라 이혼남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정정할게요. 이혼남. 그러니까 뭐예요? 돌싱이잖아요. 돌싱이라는 것 때문에 편지는 보내셨는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지 못하셨대요. 근데 이 독림이라는 여자분이 얼마나 쿨하시고 핫하시냐면 뭔 상관? 나도 좋아. 우리 만나. 이래가지고 둘이 연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 안 돼! 요거 다 물리치시고 결혼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김환기 분이 이제 세계 활동을 하기 위해 파리도 가고 뉴욕도 가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 독림이란 여자분도 원래 작가세요. 작가신데 요거를 계속 내조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내조하시고 도와주셔서 두 분의 사랑의 결실로 환기미술관이라는 걸 만드세요.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어요. 3월에 재개관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책에서 소개해드릴 거는 이 작가분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엄청 많은 부분을 축약했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 엄청 드라마틱한 사건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방구석 미술관 2 요거 정말 가볍게 시작해서 볼수록 빠져드는 한국 현대미술 정말 타이틀 너무 잘 잡으셨어요. 가볍게 시작했어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한국 미술 잘 모르는 것 같아. 미술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한국 미술 잘 모르는 것 같아 하고 시작했는데 10분의 이야기가 모두 완전 찐 드라마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구석 미술관 2 미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이렇게 가렸는데 도서관에서 빌렸고요. 꼭 구입하실 필요 없이 우리나라 도서관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재미없으면 읽다 말면 되잖아요. 저희 서당에서 노벨문학상 리뷰하는 거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리뷰할 책은 이 아베르노라는 루이스 글릭 2020년 노벨문학 수상자님의 작품을 읽고 해석해 볼 거예요. 이분이 시집을 꽤 많이 내셨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시집이 없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서당에서 요 노벨문학상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서당에 와주셨던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서당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